안녕하십니까. 황공박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올해 4월 달에 행해진 고3 전국 모의고사 과탐 과목들 4개 물원, 물투, 화원, 화투 풀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새 문항식을 풀었는데 이번에도 새 문항식을 풀 거고요. 저번에는 제가 보고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싶은 것들 3개만 골라서 다소 주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문제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 최다 오답 오답률이 제일 높은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항 3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다 오답 문항이 지금 3가지인데 13번, 18번, 20번입니다. 일단은 13번부터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이제 자기장을 묻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전자기 유도 이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건데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2D인 직사각형 금속고리가 이 플러스 X 방향으로만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장은 세기가 일정하고 균일합니다. 그리고 균일하고 세기가 일정하고 방향이 수직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P의 위치를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냈으니까 이 기울기는 속력이 되겠죠. 원래는 속도지만 이제 속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어차피 한 방향으로만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일단 속력부터 구해보죠. 4분의 D 여기는 4분의 2D 2분의 D겠죠. 네, 일단 구하고 시작합시다. 2초일 때 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묻고 있는데 2초일 때가 2분의 D까지 왔을 때죠. 2분의 D까지 왔을 때가 이 정도 됐을 텐데 이제 딱 들어가는 시점이니까 들어가면서 이제 이 영역이 넓어지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 파이는 BS 이런 공식이 있을 거예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코사인 세타까지 들어가긴 하는데 요거는 무시해도 되는 게 어차피 자기장 방향이랑 이 수직으로 들어가죠. 자기장은 수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면 자체도 요거랑 평행하죠. 맞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1이 돼요. 그래서 그냥 BS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크기만 알면 되니까. 이 파이는 아시고 계시듯이 자기력 선소,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개수. 요거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다. 이 문제에서는. 네,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의거를 한다면 B는 어차피 B가 일정하니까 그 S2에서 여기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게 패러데이 법칙. 시간에 대한 자기력 선속의 변화율 곱하기 코일 같은 경우 감은 횟수 곱하면 이게 유도 기전력이 크기가 된다. 근데 요 n은 1이니까 어차피 도선이니까 1이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네, 요까지 딱 하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묻고 있는데 그러면 요건 이제 패러데이 법칙인데 요거는 이제 정성적으로 풀어야 돼요. 요거는 렌츠의 법칙이겠죠. 렌츠의 법칙.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얘는 요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걸 방해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을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자기장이라고 보고 오른손 딱 두고
엄지손가락 자기장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휘감는 방향 전류 방향으로 했을 때 직사각형 도선이니까 이쪽으로 자기장이 튀어나오기 위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P니까, 여기가 P니까 따라서 플러스 Y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리고 네, 기억은 됐습니다. 니은이 5초일 때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지 않냐 물어보는 건데, 구간을 살펴보면 딱 면적이, 이 자기장 영역이 제한돼 있잖아요. P가 D일 때까지 계속 전류가 흘러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영역이 증가해주고 있으니까, 자기력 손속이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D에서 ED 구간, 딱 직사각형 가로 길이까지 또 들어오게 되면, 이 구간 동안은 P가 D하고 ED 사이에 있을 때에는 얘가 증가를 하지가 않잖아요. 자기력 손속의 변화가 없어요. 맞죠? 영역도 일정하고 B도 그 자기장의 세계도 일정하니까 자기력 손속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D에서 ED 사이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다가 다시 이걸 빠져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흘러주겠죠. 반대 방향으로 흘러나? 네, 반대 방향으로 흘러주겠죠. 그래서 5초일 때 2분의 3D에 위치해 있는데, 2분의 3D죠. 2분의 3D에 위치해 있으니까 D하고 ED 사이에 있으니까 유도전류 안 흐르겠죠. 디귿, 유도전류의 세계는 2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 식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D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려서 D, BS, DT가 될 텐데, B는 어차피 시간 관계없이 일정하니까 B 빼고 DS, DT니까 맞죠? 요거 곱하기 뭐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될 텐데, 요건 일정하죠. 세로 길이는 BT, D는 알 수가 없네. 뭐 만약 A라 합시다. BA 그리고 D, 요거는 거리로 DX, DT분의 DX 이렇게 하면 이 넓이의 변화가 되겠죠. 영역의 변화가 되겠죠. 근데 DT분의 DX는 이거란 말이죠. 맞죠? 절대값 다 씌우겠습니다. 그러니까 B하고 A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 유도 전압의 크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속도에 움직이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를 판단할 때 V는 IR이라고 생각을 하면 R, 이 도선의 저항은 똑같은 도선이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I는 V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2초일 때 속력이 4분의 D고 7초일 때 속력이 2분의 D이기 때문에 2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18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건 평균 속도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고 같은 빗면상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P를 지나 P에서 뭐 가만히 놨다는 얘기는 없죠. Q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물체 B를 피해 가만히 놨다. 맞죠? 그리고 P와 Q의 사이 거리는 L이고,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평균 속력은 5분의 4배이다. 5분의 4배래요. 일단 먼저 합시다. 평균 속력이 5분의 4배니까 요 처음 P에서 속력을 V'이라 한다면 V'은 5분의 3V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요거는 A 처음에 5분의 3V라고 시작을 합니다. B의 속력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네. 그리고 얘네들은 가속도도 같겠죠. 가속도의 크기가 맞죠? 같은 시간 동안 이 같은 빗면상에 있기 때문에 가속도도 같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증가한 속력이 같겠죠. 맞죠? 그리고 평균 속도 개념 아까 전에 말했었는데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변이입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이제 B가 Q를 지나는 순간 A가 점 R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Q와 R 사이 거리를 묻고 있어요. 자, 우선은 요 걸린 시간을 T라 합시다. A가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 T. 그러면 평균 속력이 5분의 4V니까 5분의 4VT는 L이 될 거예요. 일단 요거를 쓸 수가 있겠죠. 요거에 입각해서. 그리고 나서 봅시다. 그리고 요 공식을 써볼게요.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요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의 속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왜냐? 둘이 가속도도 같고 움직인 거리도 같아요. 이 L에 관해서는. 그런데 B의 경우 V0를 알고 A는 두 속력을 모두 아니까 B의 여기서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해봅시다. 그러면 EAL은 그 A가 V제곱 마이너스 25분의 9V제곱인데 이게 V의 이 속력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VB는 5분의 4V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5분의 4V가 되겠죠. 근데 가속도 같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A가 5분의 2B만큼 증가하는데 T가 걸렸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5분의 4V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 같죠. 그러니까 시간 2T가 걸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A의 속도가 V였는데 5분의 4V만큼 얘도 증가했을 거니까 얘는 5분의 9B가 되겠죠. 맞죠? 근데 Q와 R 사이의 거리는 아까 전에 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의 변이 요거를 사용합시다. 2t 동안 평균 속도가 v 플러스 5분의 9v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5분의 7v 곱하기 2t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가 나오겠죠. 하면 그럼 5분의 14vt니까 요거를 치환해주면 2분의 7l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0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P에 정지시켰대요. 맨 처음에 2L만큼 압축해서 여기가 원래 길이,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 여기 기준점이에요. 정지에 있으니까 물체가 P에 있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E0래요.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탄성 계수, 그러니까 용수철의 탄성 계수 곱하기 변이의 제곱이니까 이게 E0가 되겠죠. 나는 가에서 물체를 가만히 놔왔더니 물체가 QR을 지나 정지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정지한 순간, 여기서도 정지했고 여기서도 정지했어요. 운동 에너지가 0이죠. P와 Q와 R 사이 거리는 L이라고 합니다.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에너지 감소량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5분의 7배이다.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여기가 영수철의 에너지 뭐라고 할까요? 일라스틱 이렇게 할게요. UE가 0이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보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2분의 1K의 L제곱이죠. 요거의 5분의 7배가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래요. 여기서 V, 여기서 V 프라임 속력을 가진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속력이 있고 여기 정지했다 했으니까 여기는 속력이 얘보다 작겠죠. 줄어들고 있겠죠. 얘 또 주기 운동이니까 진폭이 2L만큼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맞죠? 근데 보면은 이게 다른 뭐 마찰이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그럼 운동 에너지 감소한 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맞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5분의 7배만큼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의 즉슨 마찰이 있었단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일단 계속 풀어보면 2분의 1 KL 제곱은 5분의 7 곱해주면 2분의 1 M V 제곱 마이너스 V 프라임 제곱, 양수니까 둘 다 양수여야 하니까. 그리고 보자. QR을 지나는 순간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물체 운동 에너지의 합을 E1, E2라 할 때 E1부터 일단 구해보면 요거죠. 운동 에너지. 그리고 요거 E2 운동 에너지 0.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0이죠. 여기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여기서 증가를 했죠. E1 마이너스 E2를 구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죠? 네, 일단 계속 해봅시다. QR을 지나는 순간이구나. 제 자꾸 실수하네. 죄송합니다.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 V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구해주면 요거 아까 전에 이걸로 구했으니까 2분의 1 KL 제곱이 5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KL 제곱이니까 2분의 1 KL 제곱에 5분의 2가 되겠죠. 맞죠? 근데 E0가 2KL 제곱이니까 얘를 구해주면 5분의 1 KL 제곱이니까 10분의 2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식만 이렇게 잘 세우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에너지 보존이 될 거라고 이제 모두들 생각하셨을 건데, 여기는 마찰이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에너지 차이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마찰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답을 내는데도 좀 많이 뭐라 해야 되지, 좀 낯설었다. 그래서 오답률이 제일 높지 않았나. 아니면 뭐 풀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네, 아무튼 뭐 고정관념을 깨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물리학 1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